오늘 시장이 많이 좀 조정을 했죠. 장 마감 방송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새롭게 나가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장을 보면 001이 시장이 오늘 많이 조정을 했죠. 특히 그 금리가 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다가 지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고용 지수가 좋아지면서 지수가 우리는 많이 조정해서 금리가 다시 올릴 거 아닌가 12월 달에 그러면서 장이 조정을 했고요. 그래도 30몇 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밑꼬리 붙이면서. 자, 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주 장은 아니고요. 중형주 장이다. 중소형주 장이다 그랬죠. 시장은 중소형주는 강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 또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이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죠. 다시 그래서 섣불리 차트로만 무조건 판단하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했던 것이 차트에서 무슨 쌍바닥 잡았느니 그 다음에 뭐 짝꿍댕이 쌍바닥이니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얘기다. 자, 전체적인 일단 시장이 못 가더라도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새로운 주도 업황이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서 그 종목을 선행 매수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럼 사실이 아닌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그러면 오늘 코스닥에는 대형주가 떨어졌고요. 중형주는 조금 낮습니다. 소형주도 조금 낮은데 아직도 코스피에서는 중형주가 제일 강한 편입니다. 자,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이건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어떤 시장이 상승해서 갈 때, 자, 경기가 호황으로 돌아서 시장이 갈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좀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다 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소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경제가 살아날지 죽을지가 전망이 되지만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드라이브를 하는 나라입니다.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가지고 잡았는데 지금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제외시키고 어떻게 해요? 소득 주도 성장으로 가면서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이미 제가 경기 선행지수 지표에서 이미 한번 보여드렸죠. 다시 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보면 되냐면 한국은행 통계에 가보면 한국은행 통계에 가서 보시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관계나서 경기 선행지수 변동치를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지금 어떻게 됐죠? 98.8까지 2016년 상반기에 시장이 대형주가 갈 때 시장이 상당히 좋을 때가 이때부터 선행으로 나갔습니다. 2016년 6월 달이죠. 6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바로 6월 달에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게 나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2017년 언제까지 나갔죠? 10월 달인가요? 10월 말까지인가요? 11월 초까지인가요? 대형주 장이 갔죠. 지금 어떻게 됐나요? 폭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또 가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제가 애플 10에서 삼성 반도체를 쓰는 것을 다 없애버렸다. 또 애플은 지금 스마트폰을 생산량을 3분의 1로 줄였다. 따라서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 삼성전자 역시 4,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보고서가 13% 영업이익률이 감소할 거다. 저는 이미 무료 방송에도 그랬고 유료 방송에서도 끊임없이 여기가 마지막 종착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 주식을 만들어서 액면 분할해서 50대 1을 했을 때 이제는 기념으로만 사라고 그랬지 절대로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된다라고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또 하이닉스 역시도 고점을 찍고 나서 240%를 수익을 내고요. 당연히 매도 사인을 냈던 겁니다. 오늘 두 쌍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 신저가를 깨버렸습니다. 흘러내리는 자리라고 빨리 팔아야 된다 계속 강조했는데 아직도 못 팔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다 매도 사인을 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형 주장이 언제예요? 2018년 볼까요? 2017년 11월 2일이 고점을 하면서 2016년부터 올라왔던 경기 선행지수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자, 6월달 반도체가 강하게 나왔던 자리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상황을 제가 유료 방송에 하는 것을 무료 방송에 지금 유튜브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언제 나갔나? 자, 경기가 불황에서 호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따라서 반도체를 기업의 쌀을 사라고 2015년 12월부터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역시 6월 달부터 굉장히 강하게 나갔지요. 자, 그런데 언제요? 2018년 5월까지, 2017년 역시 10월까지가 거의 고점까지 갔다가 더 올라가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거의 고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약세 국면입니다. 아직 돌아섰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미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돌아섰다고 몰빵하지 말고 현금 보유, 일부 보유 갑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이제는 무슨 장이 올까요? 유료원들한테 얘기해서 오늘도 강력히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대형주가 주도주장으로 갔다라는 것은 경기가 호황 국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호황 국면에 대형주가 지수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제는 호황 국면이 아니라 침체 국면이 가면 그러면 누가 갈까요? 아까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한국에는 그럼 뭐가 주도일까요? 한국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주가 우선입니다. 수출주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간 거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실적이 없이 갔을까요? 당연히 수출주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럼 이제 침체기로 떨어지고 나면 누가 갈까요? 역시 중소형주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장이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갔으니까 중소형주가 가고 나면 더 중소형주가 급등나고 난리를 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가 더 폭락할 수도 있죠. 그건 아무것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가의 주가의 흐름인가요? 일본인이 쓴 한 번 책을 한번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중소형 가치주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중소형주 장이다. 여기저기 중소형주들이 지금 급등 나가고 난리치죠. 이것이 급등 난리를 치고 나면 이제 끝나버리면 시장은 더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장이 살아나서 다시 걸지는 저도 전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장단기 금리의 차가 역전이 됐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왜? 중소형주가 한번 랠리를 한번 줘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 순환 사이클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그러면 누가 지금 가고 있느냐? 지난번에 이미 5G가 나간다고 첫 번째 얘기를 했고요. 그죠? 두 번째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두 번째가 뭐 했었죠? 보험료가 올리면서 보험주들이 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종목이 가나요? 메르츠, 화재 안 빠지고 있죠. 가고 있죠. 자,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끄떡도 안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업황 사이클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누구냐 하면 바로 지난번에 한번 중국에 대한 제가 예견을 했었죠. 중국이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조선업입니다. 이게 주도주로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조선업에서 중국이 인건비가 첫 번째 인건비가 과도하게 빨리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한국만의 기술력이 딸리기 때문에 기술력이 딸려서 지난번에 그 태평양선에서인가요? LNG 가스를 실은 배가 이제 배달하러 가다가 사고가 나면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중간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다시 데리고 끌고 가서 수리해서 하다가 결국 수리를 고치지 못하고 폐선을 한 상황이 벌었어요. 만든 지 3년뿐이 안 됩니다. 보통 배를 만들면 10년을 쓴다고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그런데 3년 만에 이걸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역시 배는 한국 배가 팔렸다고 그래서 이제 그 수주가 한국으로 옮겨와서 전 세계의 수주량을 47%로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자,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가 행진을 이어지고 있죠. 새로운 종목에서 진짜 그럴까? 현대미포조선을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이 LNG 가스를 운반하는 선,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자재가 있는 겁니다. 그 자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한국카본이고 본행제를 만드는 동성화인텍 용접을 하고 있는 조선선제, 얘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직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다고 봅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신고가 행진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해서 바닥을 찍고 나서 그 주도주로 갔던 종목이 얼마요? 20만 4천 원을 찍었던 종목이 드디어 바닥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럼 얘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될 종목이 당연히 현대중공업이 되겠죠. 일자리를 지금 많이 만들어 현대중공업이 석유 채굴선을 없애버리고 팔아버리려고 그러고 여기에다 올인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까지 전고점을 돌파해놓고 지금 눌렀죠.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아직도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여러분 어떤 걸 살까요? 또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역시 현대중공업에 가장 납품을 많이 하는 회사가 누구죠? 바로 한국카본이잖아요. 한국카본이 뭐 했죠?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뭘 만들죠? 이런 LNG의 가스 터빈, 가스 저장소,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초저온 상태, 영하 163도에서도 LNG를 운반할 수 있는 이 본행제가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기술, 이것을 용접해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조선선제인데 조선선제는 많이 안 나갔죠. 자, 얘가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카본. 역시 시장이 조정해도 신고가 행진을 간다. 여러분은 뭘 사야 되는가요? 아직도 어려운가요? 자, 우리가 또 사서 강력하게 간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인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동성화인텍이 무슨 또 일을 벌이냐면 국내 최초의 국산한 이 본행제, 그죠? 이 가스를 운반 극저온 상태에서 LNG 유체와 접촉하면서 필수 자재인 멤브랜스를 발행하면서 영하 160도 LNG 액화 상태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본행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얘도 한국카본과 쌍벽을 가르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시 주가가 멋진 상승을 하는 거예요. 동성화인텍. 아직도 여러분이 투자를 모르면 지금 봐요.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얘는 나가고 있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왜 이 쌍끌이로 매수를 하냐고요. 그냥 잠시 못 참고 그저 공부하라고 들어와서
그치, 어떻게요? 빨리빨리만 가기를 바라는데 이런 걸 서서히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가야 됩니다. 신고가 직전까지 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163도에서 이것을 액화로 만들어서 운반하는 선. 중국이 이 한국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중고 배를 팔아도 중국 건 안 팔려도 한국 거는 비싼 값으로 팔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투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차익 실현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지난번에 아난티죠. 아난티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을 날려라. 아난티 보시죠. 제가 처음 매수했을 때 이미 대북수의 협력 사업이 벌어지면서 이제 뭐죠? 대북 수혜주가 어떠고 저쩌고 나올 때 이미 여기서 매수를 계속했습니다. 그랬다가 액면 분할하면서 여기 정지됐다가 나와서 지금까지 해서 한 200 몇 프로를 먹고 오늘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100% 다 잘라도 좋고 반만 잘라도 좋고 하여튼 그렇다고 더군다나 이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짐 로저스가 금강산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아난티에 대해서 사회이사로 선출됐다는 뉴스 때문에 했다가 오늘 강력하게 나갔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일단 차익 실현 200% 나갔으니까 200% 넘게 수익 났으니까 차익 실현해도 좋다. 단기 급등이다. 그러면 매도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매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보험주가 나가고 또 지난번에 뭐죠? 여기에 말고 그러면 왜 중국 정부가 이 가스가 이렇게 중요하냐? 가스가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한국전력에도 무슨 얘기냐면 한국전력을 팔게 된 이유가 미세먼지 정책의 한 일환으로다가 문 대통령이 올라오고 나서 작년 무슨죠?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진제 완화와 또 하나가 문제가 된 것이 석탄 값의 원자재 값의 상승, 경기 호황으로 원자재 값 상승에다가 미세먼지니까 이제 석탄을 수입 안 하고 뭐를 수입했냐면 주로 물론 석탄도 수입했습니다. 전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석탄 터빈을 갖다가 뭘로 바꿨냐면 LNG 터빈으로 바꾸면서 LNG 값이 많이 올라왔죠. 가스 값이. 이거는 우리만의 사정이 아니라 중국 역시도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LNG 터빈을 돌리면서 이 전력수에 대한 원자재 값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면서 원자재 값이 트니까 당연히 매출액 대비도 원가 절감이 안 되니까 급격하게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역시 매도 사인을 내면서 폭락을 해온 겁니다. 따라서 지금 LNG가 가스값이 조금은 좀 조정이 됐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때 부담이 돼서 얘가 굉장히 주가가 계속해서 폭락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LNG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죠. 그러면 얘에 가는 종목이 누굴까요? 팁을 주면 우리는 벌써 수익이 많이 났죠. 부산가스 어떻게 됐나요? 부산가스가 지금 신나게 가고 있죠. 시장이 폭락하고 관계없습니다. 벌써 우리는 매수해서 자, 이 참 좋은 자리다. 또 매수해라. 추가 매수합니다. 멋지게 나가고 있죠. 여러분이 아직도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안 배우고 자꾸만 있죠. 급해서 수익만 내려고 먼저 서두르다가 부실 종목은 잔뜩 끌어안고 그죠?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 모르면 역시 수익 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가는 종목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정말 어렵다. 중소형 주장이 여기저기서 폭등을 하고 요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그러면 대충 배당을 많이 받는 종목을 어떤 걸 들고 해야 되고 이제 배당 시즌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 되겠죠. 여기저기서 급등 나가고 빨간 양봉을 굉장히 전고점을 돌파하고 나가는 종목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 잡았더니 불뚝불뚝 올라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제가 무료 방송에서 꼭 사야 된다고 그랬던 게 누구였었죠? 우리 산업. 얘가 뭐죠? 두 가지 혜택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산업. 바닥에서 잡고 가야 된다. 꼭 사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정부 정책의 순응화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그러면 정부 정책이 지난번에 현대자동차가 충주 현대모비스 공장에 가서 이제 수소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기공식에서 2030년의 로드맵을 수소 전기차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현대차 일당 그 일행들이 같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럼 끝났을까요? 저는 아직도 멀었다. 얘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히터를 만드는 회사다. PTC 히터와 COD 히터를 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진다. 좋은 일 벌어질 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그냥 주가만 흔들리면 그저 힘들다고 못 들고 가고 결국 그래서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예, 그걸 그냥 단기로만 보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이런 것도 우리가 오래전에 사가지고요. 지금까지 한창 제지요. 오늘도 또 나갔죠. 이게 언제 산 거냐면요. 제가 2015년 10월 달 여기서 사준 거예요. 무슨 뭐 테마가 지금 이게 붙여서 나간 거죠. 저희는 여기서 급등 나갈 때 한번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뭐요? 2년 동안 못 갔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폭등 나가서 지금 얼마 수익 내줬어요? 이 10월 달에 산 사람은 아직도 안 팔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요. 한창 제지가 얼마나 수익 나갔나 한번 보세요. 팔긴 뭘 팔아요. 안 팔았어요. 244%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되냐 이제. 그죠? 무슨 상한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시스템 매매로다가 추적 청산을 해라. 추적 청산을 해라. 무료 방송도 잠깐 알려줬는데요. 추적 청산을 해라.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끝내고 나와라. 저는 우리 의원 때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직도 차익 실현하고 나갔습니까? 예, 아직도 안 했습니다. 추적 청산으로다가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경고? 그런 거 아는 바 없다. 그 먹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냥 급하기만 해요. 마음만. 그리고 추세 이탈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본전만 쓰다 보니까 본전 심리에 빠져서 사실은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왔으면 3년을 들고 왔으면 1년에 65%씩 3년 동안 수익을 준 겁니다. 그래서 부실 기업을 담지 말고 좋은 기업을 따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경우를 알아서 자기네들이 일을 벌린다. 고통스럽지만 이걸 참아냈던 사람의 수익이다. 자, 오늘은 주말이라서 여기까지 하고요. 어떻게든지 뭔가 여러분한테 팁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뉴스가 나오죠.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뭐라고 나오냐. 참 재밌죠. 템플턴의 식구들은 벌써 이미 매수하고 들고 있는데 LNG선이 있으니까 본행제 종목이 웃는다. 누구예요? 동성화이트, 한국화복. 당연히 뜨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모르면 결국은 또 힘들다는 거예요. 템플턴 식구는 어떻게 저렇게 들고 있냐. 제가 끊임없이 세트 메뉴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누구죠? 한국카본, 조선선제, 동성화인텍은 세트 메뉴로 봐라. 그 5개 종목들은 동시에 갈 수 있다. LNG 가스에 떠서. 그래서 부산가스도 요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걔만 나갈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무슨 일을 벌리고 있는지. 자, 오늘은 주말도 됐고 시장이 조정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공부해서 수익 내는 방법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팁을 드려서 여러분이 좀 수익을 내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엑스원에 오시면 언제나 템플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언제나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행복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손실이 너무 많이 났다고 그래서 그 종목을 악착같이 본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너무 비중 많은 종목을 좀 찢어다가 이렇게 가는 종목을 사라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야 그 손실을 얘가 복구해 주잖아요. 순식간에.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어때요? 순식간에 이렇게 복구를 해주잖아요. 올라가면서. 벌써 얼마로 올라갔어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안 가는 종목을, 그죠? 이제 실적이 부진해서 떨어지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진 종목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이 부진해서 가는 종목을 비중을 축소에다가 비중이 많으면 가는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복구를 해줘야 여러분의 손실이 메워지면서 장기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요걸 잊지 마시고 이제 행복한 투자를 하시면서 멋진 주말 되시고, 또 가끔씩 시간이 나는 대로 좋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